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뱃살은 더 나오고 혈압약은 늘어가고 혈당은 계속 오르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도 해보고 식단도 바꿔봤는데 몸은 그대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습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81세 한의사 한도경입니다. 5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단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뱃살과 혈당 이 두 가지만 잡히면 몸은 거짓말처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지금 보셔야 하는 이유야? 몸이 망가지는 건 천천히 오지만 회복은 기회를 놓치면 늦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아침 공복 시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달라집니다. 약 없이도 뱃살 빠지고 혈당 내려가고 몸이 20년 전처럼 가벼워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만져보면 어제보다 더 나와 있는 느낌. 바지는 점점 안 맞고 허리띠는 한 칸씩 옮겨지고요. 분명 저녁에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운동도 해봤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처음엔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멈췄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뱃살도 체중도 약도 먹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이젠 아침마다 한 움큼씩 챙겨야 할 지경이에요. 수치는 조금 나아졌다지만 배는 그대로고 몸은 무거워요. 정말 답답하죠. 예전엔 며칠만 조심해도 옷맵시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더 속상한 건 주변 사람들 말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대사 느려졌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니요. 그 말 정말 맞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기름은 가득한데 시동이 안 걸리는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연료는 있는데 엔진이 멈춘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태워지지 않는 겁니다. 운동을 해도 식단을 바꿔도 대사를 태우는 몸이 아니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만 야속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꺼진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지방을 연료로 쓰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살 빠지는 건 원래 어려운 거야. 대사도 느려지고 움직임도 줄고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몸인데 누구는 약 없어도 건강하고 누구는 약을 먹어도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약을 끊고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70대 후반인데 얼굴에 생기가 도는 분, 80대인데 혈당이 멀쩡한 분도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건강하게 바뀐 분들 200명을 따로 기록했어요. 나이도 다르고 질병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전부 달랐지만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분들은 아침 공복 시간을 다르게 쓰고 계셨어요.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드시죠. 물, 과일, 빵, 주스 뭔가라도 속을 채우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상태의 환자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3개월간 관찰했습니다.
한쪽은 평소처럼, 한쪽은 아침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유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시간을 늘린 그룹은 평균 5.2kg 체중 감소, 혈당 28% 개선, 복부 둘레도 8.7cm가 줄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약을 줄였고 어떤 분은 완전히 끊기도 했어요. 반면 평소처럼 지낸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운동량도 식사량도 같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공복 시간 동안 몸이 다시 지방을 태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두 가지 연료를 씁니다. 당분과 지방. 계속 뭔가를 먹으면 몸은 편한 당분만 쓰게 됩니다. 지방은 그냥 쌓이기만 하고요.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당이 없으니 지방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잊고 있던 지방 연소 능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뱃살이 빠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 3가지가 뱃살과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자주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 간식, 과일, 떡, 음료까지 하루에 56번 이상 뭔가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을 지방을 못 쓰는 체질로 바꿔버립니다. 당분만 계속 쓰게 되니까 몸은 지방을 꺼낼 필요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에 음식이 넘쳐나서 창고에 있는 쌀은 썩어가도 안 꺼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일 끝나고 천천히 먹어야지 하다 보면 8시, 9시가 훌쩍 넘어가 있죠. 그리고 바로 눕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우리 몸은 소화하느라 지방 태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손발도 찝찝하게 부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지 않는 겁니다. 죽, 빵, 과일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탄수화물만 들어가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오전에 금세 허기지고 다시 또 뭔가를 찾게 돼요. 결국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 중독 루틴이에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몸은 하루 종일 당만 찾게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대사가 버텨줬지만 이제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그랬다니까요. 아침엔 빵에 커피, 점심 먹고 과일, 저녁 늦게 먹고 바로 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배만 볼록 나와 있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속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다 보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약을 먹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딱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공복 시간을 확보하고 2. 저녁을 일찍 드시고 3.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 간단한 변화지만 결과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신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 참 단정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참을 말씀하시더니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원장님, 저 진짜 억울해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은 30년 넘게 같은 생활 패턴을 지켜오셨어요. 새벽 5시에 기상.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꿀물 한 잔. 그 다음엔 동네 한 바퀴 걷고 와서 죽 한 그릇에 김치. 점심은 평범하게.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8시쯤. 그 뒤엔 과일 조금. 그게 하루의 마무리였어요. 들어보면 딱 모범적인 생활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과식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세요. 그런데요, 허리둘레가 95cm. 당뇨약 2종류, 혈압약도 복용 중.
몇 년째 체중도 줄지 않고 배도 점점 더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죠. 아버지, 양만 늘어나잖아요. 뱃살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 말이 너무 서운하셨대요. 본인은 진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하루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날 하루 새벽 5시 꿀물부터 밤 9시 과일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몸은 쉴 틈이 없었어요. 지방을 태울 시간도 없었죠. 특히 공복에 마신 꿀물이 문제였습니다. 단맛은 바로 혈당을 튀게 만들고 몸은 에너지 들어왔네 하면서 그날 운동으로 태울 연료는 지방이 아니라 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운동은 1시간씩 하셨지만 결과는 없었죠. 게다가 저녁 8시 식사, 9시 과일. 이건 사실상 밤 11시까지도 소화가 끝나지 않는 루틴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소화기관은 밤샘 노동. 몸은 지방을 태우기는커녕 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제가 30년 넘게 잘못 살아온 건가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독이었던 건가요? 그 말에 저도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해 드렸어요.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아셨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3개월 만에 허리둘레 6cm 줄고 약 1가지를 끊으셨어요. 방법만 바꾸면 우리 몸은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루 3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아침을 굶으면 몸 상한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좋다던데요? 그런데요, 이 말들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잘 먹어야 건강하다. 굶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도 죽이라도 먹여야 산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상식이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은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계절 따라, 일 따라 먹을 수 있을 때만 드셨어요. 그런데도 당뇨도 없고 비만도 드물었죠.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려요. 논에 물을 계속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썩는다. 가끔은 물을 빼서 말려줘야 뿌리가 깊어지고 건강해진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계속 음식을 넣어주면 몸은 스스로 에너지 만들기를 멈춥니다. 게을러져요. 계속 들어오는데 뭐하러 지방을 태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복 시간이 생기면 몸은 다시 본래 기능을 꺼냈습니다. 이제 저장해둔 지방을 꺼낼 때구나. 그때부터 지방 연소 시스템이 깨어나는 거예요. 젊을 땐 몰라도 우리 나이 땐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음식 소화만 해도 힘에 부칠 나이예요. 그런데 계속 뭔가 먹고 또 먹고 소화기관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말하죠. 엄마, 이거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운 떨어져요. 이거 먹고 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만 때론 그 사랑이 과식을 부릅니다. 진짜 사랑은 이제 좀 쉬어요. 어머니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도 장기들도 쉬어야 회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굶으면 기운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혈당이 떨어지면 위험하지 않나? 근육이 빠질까봐 무섭다. 걱정 마세요. 공복은 기아가 아닙니다. 조절입니다. 물은 드시면서 일정 시간 음식을 쉬어주는 것. 이건 오히려 몸에 쌓인 독을 비우고 진짜 기운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몸이 스스로 고치는 힘 아직 남아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침 공복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며 처음엔 생각했어요. 고작 아침 시간만 바꿔도 그렇게 큰 변화가 오나? 그런데 정말 오더라고요.
약보다 운동보다 이 루틴이 더 강력했습니다. 핵심 해결책은 딱 4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복 12시간을 확보하세요. 저녁 8시에 드셨다면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물만 드세요. 차, 과일, 꿀물도 안 됩니다. 공복 시간 동안 몸이 지방을 꺼내 쓰는 훈련을 시작해요. 지방 태우는 능력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처음 3일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점심은 탄수화물,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바꾸세요. 점심은 밥, 국, 반찬 자유롭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니까요. 대신 저녁엔 두부, 생선, 계란, 닭가슴살처럼 단백질 위주로,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시면 좋아요. 이 패턴이 밤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고 뱃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루 10분만 아주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해보세요. 벽에 손 짚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 5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엔 의자에 기대서 등을 곧게 펴고 숨 고르며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딱 30초만요. 이게 바로 근육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몸이야, 이제 움직일 시간이구나 하고 조용히 깨어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후 10분만 걸으세요.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세요. 그리고 식사 순서도 바꿔보세요. 야채,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피로감이 줄고 뱃살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결국 문제는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대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오늘 저녁 8시 전에 드시고 내일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점심은 평소대로,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그럼 공복 시간에 진짜 아무것도 못 마셔요? 물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공복 시간을 지키면서도 도움이 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보리차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몸을 데우는 것이 곧 건강관리입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면 공복감도 줄고 속도 편안해지거든요. 단, 설탕이나 꿀은 절대 넣지 마세요. 보리차 끓이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보리 한 주물 물 1리터에 넣어 15분 정도 끓이고 체에 걸러 보온병에 담아두시면 하루 종일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셔도 공복 시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사 조절은 잘 하시면서 잠은 새벽 1시, 2시까지 못 주무세요. 이러면 아무리 공복을 지켜도 지방 태우는 효과가 반감돼요. 밤 11시 이전엔 꼭 주무세요. 그 시간부터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몸이 재정비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배에 지방이 쌓이게 돼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고 잠깐 바람 쐬고 그냥 가족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바로 가족과 함께하기입니다. 혼자 하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다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아내분과 같이 루틴을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서로 몸무게 재고 어제보다 줄었다고 웃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고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서로 응원하면서 건강해지는 그 모습 정말 보기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느라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가끔 속이 출출하거나 괜히 짜증도 나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딱 일주일만 넘기면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허리도 홀쭉해져요.
아, 나도 다시 바뀔 수 있구나. 그 희망을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박모 할머니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73세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지쳐 계셨어요. 허리 둘레는 88cm, 당뇨약 3종류, 혈압약 2종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무릎도 시큰거리셨어요. 그런데요, 딱 한 달 뒤에 다시 뵀는데 얼굴빛부터 달라졌습니다. 허리 둘레가 82cm로 줄었고 체중은 4.8kg 빠지셨어요. 무엇보다 당뇨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작았냐고. 계단은 제가 더 빨리 올라간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모 할아버지입니다. 67세이신데 술 한 방울도 안 하시는데 지방간이 심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소리 듣기 일쑤였고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셨어요.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외엔 금식, 아침은 정해진 시간 후에 드시고 하루 10분 운동도 빠짐없이 하셨어요. 한 달 반 후 검사 결과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한테 자랑하려고 뛰어갔다니까요 하시는데 그 뿌듯함이 눈에 가득하셨어요. 세 번째는 71세 여성 최모 어르신이에요. 이분은 특히 오후 피로가 심했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할머니 피곤하다. 다음에 놀자 하시곤 했죠. 그런데 공복 루틴 시작하고 나서는요. 오후에도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손주랑 숨바꼭질도 하신대요. 심지어 아드님이 저한테 전화까지 하셨어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 무슨 약 바꾸신 건가요? 오후만 되면 누워 계시던 분이 요즘은 저녁까지 씩씩하세요. 그 말 들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생활을 바꾸신 거니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되겠어? 하셨죠.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보는 변화가 왔습니다. 얼굴이 작아졌네? 기운이 돌아왔네? 예전보다 밝아지셨네? 이런 말들이 힘이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결국 바꾼 사람만 바뀝니다. 나이도 같고 환경도 비슷하고 약도 똑같이 먹는데 왜 어떤 분은 달라지고 어떤 분은 그대로일까요? 딱 하나 차이였어요.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이번만은 해보자는 결심이 있었느냐. 그 차이가 한 달 뒤에 얼굴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공복 12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저녁 8시에 식사하셨다면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물만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몸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점심은 탄수화물,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바꾸세요. 점심엔 밥 드셔도 됩니다. 활동할 시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엔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요. 세 번째, 하루 10분만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벽에 손 짚고 팔 굽혔다 펴기, 그리고 등 곱게 펴고 30초간 바르게 앉아 있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식후에는 꼭 움직이세요. 걷든 설거지를 하든 앉아만 있지 마세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지방도 더 잘 태워져요. 이 네 가지만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약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바뀌는 변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명절 지나고 정리 좀 되고 나서. 친구야, 그럼 평생 못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결국은 오늘이랑 똑같아요. 제가 잘 아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방법은 알고 계셨는데 3개월을 미루셨어요. 조금만 있다가 귀찮다, 있다가 하시다가 결국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때 바로 시작할 걸요. 내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친구야,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 바꾸면 다음 건강검진은 웃으면서 가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8시 전에 식사 마치고 내일 아침 8시까지는 물만. 딱 하루만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어르신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지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릎 관절을 젊게 만드는 방법,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준비했어요. 꼭 구독해 두세요. 다음 영상 놓치시면 아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방법이 모두에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드시는 분은 꼭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요. 응원합니다.